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예.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 수업을 공부를 하게 될 이명섭입니다. 저는 우리 영동 본교가 되겠지만 영동 본교의 정문 들어오면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주황색 벽돌로 되어 있는 3층짜리 건물이 보일 텐데요. 거기 뷰티관이라고 하는데, 예, 뷰티관 310호가 제 연구실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에는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녹색 성장, 도대체 녹색이라는 의미가 왜 들어갔지? 지속 가능 발전, 이게 뭐지? 예, 우선 바로 이 강자명에 대해서 강자명이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녹색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녹색으로 연상이 되는 단어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녹색이란, 예, 녹색은 우리 요 광자명하고도 거의 이제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환경, 예,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떠올릴 수 있을 테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숲, 네, 또는 생태계 이런 부분도 녹색, 이런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바겠죠. 거기다가 자연,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운동, 예, 환경과 관련된 어떤 그 시민활동 이런 것들, 예, 그것도 녹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편안함, 예, 편안함을 녹색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예, 또는 생명력, 풀, 또 안정, 예, 채소, 그죠? 우리 먹거리 채소로 보통 이제 녹색으로 표현을 하죠. 또는 휴식, 예, 휴식도 녹색으로 표현하고, 여름이 역시 짙은 녹색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계절이기도 하죠. 또는 안식, 네, 또 평화, 예, 또 식물,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네요. 신뢰, 또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들판, 네, 아유, 저 글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나타나요. 나무, 또 화초, 그러고 보니까 녹색이 의미하는 그런 것들 꽤 많이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바로 녹색의 의미, 이 녹색의 의미, 우리가 생활을 하는 사회적인 의미는 소박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이 녹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 녹색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뭔가 용어를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뭐를 갖다 이제 많이 보냐면은요, 제가 우리나라의 바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 RGB 색상 코드로는 008, 000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 국어 대사전, 요거를 찾아봤더니 녹색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명사로서 파랑과 노랑의 중간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는 그런 색의 물감, 그리고 비슷한 말로 유사한 말로 초록색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사로서 미술과 관련된 용어로 기본색의 하나로서 먼셀 표색계에서는 0.1G, 예, 5.1바 6.2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그 색깔이 녹색이라고 해요. 뭐야, 그래서 이게. 예. 그렇지만 이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녹색이 의미하는 바는 밑에 표현을 한 것처럼 녹색 산업, 녹색 도시, 녹색 에너지, 녹색 교통, 녹색 성장, 녹색 환경, 녹색 제품, 녹색 경영, 녹색 생활, 등등등등등등, 녹색 소비까지 여러 가지
녹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에다가 붙여서 그래서 녹색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이 여기서 얘기하는 녹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은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그렇죠? 생태 친화적인 이런 의미를 갖다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 중에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녹색 성장. 녹색 성장이란 무엇인가? 녹색 성장은요,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부의 그런 기관이 설립이 돼서요. 녹색성장위원회는 결국은 어떤 친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생태 친화적인 이러한 그 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녹색성장은 green growt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갖다가 이루는 바로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녹색 성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구조의 녹색화 및 청정 에너지를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녹색 성장에는 또 녹색 기술의 개발, 녹색 산업 육성. 앞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녹색과 관련된 즉 녹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친환경적인 기술적인 요소. 즉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러면서 기술 개발하는 녹색 기술 그리고 녹색 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민 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녹색 성장에는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삶의 질을 개선을 하고 또 생활의 녹색 혁명을 갖다 이루겠다. 바로 여기에는 저탄소형 국토 개발이라든가 생태 공간의 조성을 확대한다라든가 그리고 녹색 교통 체계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고 녹색 소비를 통해서 녹색 시장을 갖다가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과 관련된 우리 생활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갖다 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그리고 삶의 질 개선 또 생활의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갖다 바꾸겠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국가 기대에 부합되는 국가 위생을 정립하는 즉 국가 위생을 정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도 늘 이제 귀가 아프도록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얘기를 갖다 늘 듣고 있잖아요. 또 지구 온난화 뭐 바로 국제 기후 변화 논의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녹색 가교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다 발휘하겠다. 또 강화하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생활의 녹색혁명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러한 친환경적인 거기에 부합되는 국가 위상을 갖다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것이 녹색성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래서 녹색성장,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 이거는 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개념을 갖다 정립을 했고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2011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10년이 넘었네요. 녹색성장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집약해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녹색성장의 의미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지속가능 발전법이라고 해서 녹색성장법보다 먼저 생겼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환경 문제, 환경적 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환경을 갖다가 좀 더 친화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을 갖다가 우리가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친환경적인 발전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2007년에 이미 지속가능 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법에 의하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그리고 사회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이것을 지속 가능 발전 이렇게 의미한 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친환경적인, 생태 친화적인 그러한 사회 구조, 또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을 갖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지속 가능 발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유엔에서도 2000년 이 무렵에 도입했었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세웠어요. 바로 이것을 줄여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래서 SD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밀레니엄 개발 목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종료를 하고, 그리고 2016년부터 2030년 올해까지네요. 새로운 그런 이제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했어요. 어디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들, 특히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에 늘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빈곤, 질병, 그리고 교육, 성평등, 난민, 분재,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회 문제로서는 기술과 주거, 그리고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이런 것들을 17가지 주된 목표, 그리고 169개의 세부 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지속가능 개발의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에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부터 2015년까지라고 그랬는데요. 2000년 9월에 UN 189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선언이에요. 왜? 지구의 환경적인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그래서 2015년까지 절대적 빈곤 퇴치를 위한 범세계적 계획이면서 또 약속으로서 이때는 8가지 주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를 세웠었어요. 이것이 당초에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이렇게 8가지 주 목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아 사망률을 감소한다라든가, 또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든가, 뭐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원활하게 제공한다라든가, 또 의료복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8가지를 갖다가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 목표를 세웠고 21개의 세부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이 결국은 2015년에 완성이 돼서 평가를 해보니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에 반 정도로 줄어들었더라. 또 초등교육, 교육의 문제, 어린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존재를 하더라. 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놓여진 아프리카라든가 이러한 데는 여전히 아직도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여성의 역량 배양 등 여러 가지는 여전히 문제점을 갖다 안고 있다. 달성치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제 평가가 내려졌고요. 그래서 소외된 사회 경제 분야를 포함해서 전 지구적인 과제인 환경 파괴 지속 가능 부분 이런 부분도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유엔과 국제사회가 최대 공동 목표로 몇 개? 17가지의 주 목표로 다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바로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 갖다가 이제 목표를 17가지를 갖다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17가지 주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한 삶의 보장, 복지 증진, 또 공평한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의 이용, 그리고 또 지속가능한 에너지, 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 산업화 증진 혁신, 불평등 완화, 또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기능,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환경들인 것이죠. 또 지속가능한 소비나 생산, 기후변화 방지, 또 지속가능한 그런 이제 해양이라든가 또 바다, 대양의 자원 보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육상 생태계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그런 이제 포용적인 그런 사회 이런 것들을 구축하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휘를 해서 서로 같이 노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이 부분의 영상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빈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아, 환경 파괴, 물 부족, 불평등, 기후변화 등등에 이르는 17가지의 주된 목표,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인 것이죠. 이것이 17개의 주된 목표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이것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었지만은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건전한 환경을 갖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발전을 통해서 수익을 같은 수익성이 있는 경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책임지는 그러한 사회를 갖다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서로 어울려서 그래서 우리 인류의 발전을 꾀하는데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 세 가지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가지의 주된 목표를 그 항목별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그와 관련해서도 같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 빈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2015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모두가 지켜야 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SDG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에게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사람, 환경, 번영, 그리고 지구촌 평화를 포함한 17개의 목표가 있답니다. 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 해요. 모두가 빈곤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이 없고,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아 건강해질 수 있고,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요. 둘째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려 해요.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신에너지 개발로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재활용하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물속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여 행동하고, 동식물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루어요. 셋째로, 우리는 모든 나라가 함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려 해요. 누구나 존중받는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갈등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지구촌이 풍요로운 세상. 지구촌에 평화와 정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실천해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 카드를 꺼내 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에 쿠이카가 함께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별로 바로 이렇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17개의 주요 목표와 관련된 그런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한때 보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는 이렇게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뒤로 밀리지 않았나. 우리 뭐 지금 이제 당장 목전에 있는 어떤 이제 경제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의 순위가 지금 뒤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이제 좀 아쉬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친환경적이고 또 생태 친화적인 그러한 삶, 그러한 사회 구축, 또 그러한 발전을 갖다가 우리가 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사는 한 최대의 명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요소로 17가지를 갖다 이제 선택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빈곤 증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의 최대 문제인 기아 해결이라든가 또 건강과 복지, 교육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깨끗한 물하고 위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의 문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 겨울이 이제 거의 다 지나서 그런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담이 조금은 지금 이제 완화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그런 에너지의 문제라든가 일자리는 또 경제 성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산업과 혁신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이 간격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더불어서 우리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기후 위기, 인 기후 변화 대응의 문제, 해양 생태계의 문제, 육상 생태계의 문제, 그리고 평화와 정의와 관련된 그런 강력한 제도적인 문제, 또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 이 지속 가능 발전에서는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아우러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주요 목표들 17가지 주요 목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녹색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1교시에는 같이 해봤고요.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갖다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